철학 13번째 시간은 오컴의 윌리엄의 유명론, 오컴의 면도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컴의 윌리엄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오컴이라는 마을 출신의 윌리엄이지만 오컴이라고 많이 불리죠. 후기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는 자신의 철학을 통해 종교를 더 견고하게 하려 했지만 그 시도가 오히려 근대 철학의 발전과 영감을 주었다고 여겨집니다. 신학, 철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에 영향을 미쳤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오컴을 자신의 스승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오컴의 생애를 보자면 잉글랜드 오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프란체스코 해의 수도사였으며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죠. 자신이 배운 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여러 저서를 집필합니다. 주로 아퀴나스를 비판하게 되는데 당시의 반대파에 의해 이단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중 몇 개 항목이 인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미넨으로 떠나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저술활동을 이어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컴은 자신의 사상이 유명론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나 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먼저 유명론은 보편이라는 개념이 개별적 사물에 붙여진 기호나 이름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컴은 먼저 인식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인식할 때에 감각적, 정신적, 반성적 직감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대상과 인식의 결합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이는 추상작용을 비판한 것입니다. 보편자가 추상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보편자는 정신 안에 있을 뿐입니다. 보편자는 개별적 사물 뒤에서 인간이 만든 이름에 불과한 것이기에 인간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오컴은 예술가의 행위를 통해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신 외부의 집과 건물을 본 예술가가 정신 속에서 어떤 유사한 집을 그린 다음에 처음 집과 같이 오직 수적으로만 구별되는 유사한 집을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또한 밖에서 무엇인가를 본 것으로부터 얻게 된 정신 속의 그림의 하나의 본보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편 개념은 정신의 대상으로 존재성을 가집니다. 정신의 작용 안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존재로 사유 자체를 의미하죠. 이러한 주관적인 사유로 보편 개념은 실제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기호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른 명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성에서는 허구인 것이죠. 예를 들어 사과, 복숭아, 딸기 등이 과일이라는 보편자의 개념으로 인간이 의미로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추상작용을 통해 설정한 것이지 어떤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편 개념은 정신의 사유, 직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성립됩니다. 인간의 사유는 명제로 표현된 중, 명제는 명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편은 사물의 속성이 아니고 명제 속의 명사의 기능입니다. 이는 오컴이 신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닌 보편 개념 자체가 인간의 정신의 표현이며 논리적인 명사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오컴의 사상은 이후 형이상학, 언어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컴은 인간이 자신의 인식으로 규정한 명제, 명사로 보편자를 말하며 신을 제한해버리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신앙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저번 시간에 살펴본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의 지필을 포기한 것과 비슷하죠. 오컴에게 신은 절대적인 창조제를 의미하며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학을 더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였지만 오컴의 의도와는 다르게 근대 철학의 선구가 되었죠. 두 번째로 이러한 과정에서 오컴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불필요한 것을 면도날로 잘라내듯이 쳐내고 확실한 것, 최선의 경우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컴은 존재들은 필요 없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더 작은 수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큰 수로 하는 짓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복잡한 원리로 설명되는 것보다 간단하게 설명되는 것이 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오컴의 면도날은 현대에서는 검약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컴은 이 면도날을 통해 보편적 실제를 잘라낸 것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다양한 보편자들로 세계의 사물들을 불필요하게 분류하고 나아가 이러한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인간의 오만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컴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신과 개별적인 존재들 뿐입니다. 여기서 오컴은 보편자, 어떤 보편적인 개념을 거부한 것이지 보편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오컴의 면도날은 경제와 과학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에서 코페르니쿠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프롤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비판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천동설을 받아들인다면 행성 간의 운동을 복잡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지구를 통해 도는 행성들은 복잡한 궤도를 가졌기 때문이죠. 이는 천동설이라는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사실에 다 끼워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동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보았을 때 행성의 운동이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더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이러한 오컴의 면도날에 영향을 받은 말들을 했습니다. 먼저, 진리는 다양성과 혼란이 아니라 항상 단순함에서 찾아낸다. 아이작 뉴턴의 말입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되 그 이상 더 단순하게 만들지는 말라. 이는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의 영향을 받았기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서 이익이 나는 측면으로 우리가 검소하게 절약하고 실천했을 때 경제적인 이익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이러한 원리로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오컴은 유명론의 입장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인식으로 규정한 명사로 보편자 신을 제한해버린 것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오컴에게 신은 절대적인 창조자였던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오컴은 결론적으로 근대 철학과 과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성과 신앙을 분리하면서 신앙을 강조했던 오컴에 의해 중세 철학의 시기는 거의 끝나고 말고 이후 직관적 인식을 강조한 것이 로크, 휴me, 버클리의 경험적 사유, 내면의 확실성을 강조하던 데카르트에게 영향을 주면서 중세 철학이 막을 내리고 이후 근대 철학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세 철학이었고요. 이후부터 이제 근대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